안녕하세요, 강하문석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프리뷰 2탄 이제 상위권 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번 찍다가 영상을 잘못 찍어가지고 날려먹어서 목이 좀 아프긴 한데 그냥 이왕 한 겸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조금 쉬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위 브라이튼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잠시만요. 자,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적 시장에서 뭐 그렇게 막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나간 선수 이제 비수마가 토트넘으로 이제 떠나게 됐죠. 핵심 미드필더였던 이제 비수마의 이탈이 있었고 추가로 영입된 자원 같은 경우 이제 골키퍼 쪽에 세르폰 정도가 이제 뭐 주전 경쟁을 할 골키퍼로서 영입이 됐고 임대 복귀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자원들은 있습니다. 코조프스키가 뭐 적당히 성장하고 뭐 주전 경쟁을 할지 뭐 벤치에 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돌아온 모습이고 일본 국가대표팀의 가와사키의 왼쪽으로 한때 가와사키 이제 최전성기 시절에 마행 가면 먹었던 가와사키 시절에 왼쪽에서 이제 주전이었던 미토마가 임대에서 이제 또 복귀해가지고 브라이튼 올 시즌부터는 다시 임대를 갈지 일단은 뛸지는 정확하게는 뭐 아직은 뭐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일단은 복귀를 했고요. 운다브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에 골 결정력 문제로 한창 이제 좀 머리가 아팠었잖아요. 시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가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회를 좀 잘 살리면서 계속된 승리로 순위를 많이 쭉쭉 끌어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어쨌든 해결시켜 줄 후보군 중에 한 명이겠죠. 온다브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이제 벨기에 아마 안더레우트인가 거기에서 39경기 한 40경기 정도 나와가지고 26골인가 넣었어요. 어시스트도 무려 12개나 올려줬었고 물론 벨기에 리그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기반이 되는 상위 리그를 진출할 때 기반이 되는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다. 그리고 제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임대 복귀를 또 했고 엔시소라는 뭐 얘는 뭐 젊은 공격수를 또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브라이튼은 일단은 사실 선수 몇몇만 놓고 봤을 때는 강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축구를 뭐 딥하게 보시지 않는 분들은 누구야 하실 만한 선수들이 되게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뭐 역시나 감독의 역량이겠죠. 이 팀이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레온 포터 감독이 상당히 팀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다. 당장 비수마가 빠졌지만 역시나 어느 정도 경기력은 분명히 이제 워낙 시스템 자체가 이미 짜여져 있는 판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브라이튼이 되겠고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이적 시장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닫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미 핵심이 비수마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 이제 헤타페로부터 또 영입을 한 왼쪽 풀백 이제 쿠쿠렐라 이탈의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맨시티가 좌풀백이 없거든요. 칸셀루가 물론 뛸 수 있습니다만 진체코까지 빠진 상황에서 뎁스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지금 브라이튼의 쿠쿠렐라를 노린다는 소식이고 상당히 잘합니다. 이미 헤타페 시절부터 상당히 잘했던 선수고 바르셀로나 유스예요. 상당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얘까지 이탈된다면 브라이튼도 분명히 좀 힘이 빠질 만한 선수들의 이탈이 있다고 보여져요. 추가로 비수마가 나갔는데도 아직까지 뭐 별다른 영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무리 그레온 포터 감독이 좋은 감독이고 팀을 잘 만들어놨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역시나 미토마나 뭐 계속 말씀드린 뭐 요런 운다브 뭐 이런 임대 복귀 선수들의 컨디션 내지 활약도가 좀 중요할 수 있어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순위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당연히 뭐 그렇겠죠. 9위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다만 영입이 없다면 더 위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몇 명만 좀 괜찮은 애들 데려오면은 분명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브라이튼의 경기력과 뭐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가지고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나 순위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브라이튼의 관건은 비수마에 대한 공백의 경기력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지 혹시 뭐 쿠쿠렐라가 이탈하는지 아니면은 지난 시즌 침묵했던 득점이 올 시즌에 좀 터지는지.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계속 쭉 침묵하고 2년 동안 벌써 브라이튼이 그 득점력 문제에 시달리다가 지난 시즌 막판에 와서 좀 터졌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번 시즌 초반에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터진다면은 오히려 스쿼드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조금 부족할 핵심들은 이런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비슷한 순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잠재력이 있는 브라이튼이었고, 그 다음으로 레스터로 넘어가서 뭐가 없습니다. 말이 그대로예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마저도 이제 각각의 뭐 프레스 이제 토리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임대 복귀를 했고요. 뭐 루크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전체적으로 이제 레스터 시티의 공격진, 특히나 전반기에 레스터가 여러 선수들의 공격수들의 폭폼이 안 좋았거든요. 뭐 왼쪽에 하비 반스를 포함해서 뭐 메디슨, 바디도 부상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여러 선수들이 폼이 안 좋을 때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해주던 루크먼이에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시즌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임대 복귀해서 라이프치히로 떠나게 됐고요. 어쨌든 프렛이 가세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큰 이적 시장에 이동이나 영입이나 뭐 방출이 없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는 레스터의 시대가 조금 저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바디도 많이 늙기도 했고요. 뭐 스쿼드도 좀 오랫동안 이제 좀 오랫동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핵심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뭔가 이게 좀 고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팀인데, 사실 스쿼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뎁스면이나 선수들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상을 많이 당했는데 8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는 부분, 특히나 이제 유럽 대항전에 레스터 시티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오히려 리그 경기를 포기하고 유럽 대항전에 조금 집중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했는데도 8위권의 성적을 거뒀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덜 남아있을 거예요, 올 시즌에도. 그래서 아마 웨스트햄이랑 같이 뭐 7위권 뭐 추가가 된다면 거기에 뭐 에스턴 빌라나 뭐 기타 다른 팀들까지 해가지고 7, 8위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브라니오선 역시나 부상이에요. 지난 시즌에 여러 선수들이 계속해서 부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팀 컬러적인 느낌이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상이 제일 좀 중요해 보인다, 레스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년 직전 시즌이나 뭐 전전 시즌보다는 레스터를 배팅하는 데 있어서 올 시즌 역시도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뭐 그런 팀이라고 저는 일단은 봅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스터는 워낙 변화가 없다 보니까 보통 저렇게 너무 고이면은 떨어지거든요. 스쿼드가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레스터가 약간 그런 과도기적인 위치에 좀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 7위 자리를 차지했던 이제 웨스트햄, 유럽 대항전은 상당히 좀 높은 곳까지 또 올라갔었고, 어쨌든 뭐 크게 그건 없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을 흔히 말하는 빅6 다음 순위 7위,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골키퍼 쪽에 파비안스키가 이제 나이가 많이 찼기 때문에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왔던 아레올라를 이제 완전 영입한 그런 모습이고, 아구에르들을 또 렌에서 이제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프리시즌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마 좀 장기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서, 웨스트햄은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빅 사이닝을 할 때마다 그 선수가 다쳤거든요. 역시나 아구에르드가 또 부상이 됐고, 또 다른 빅 사이닝 사솔로의 또 지난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스카마카를 장신 공격수 또 큰 돈을 주고 최근에 영입을 했는데, 일단은 영입 자체는 괜찮게 잘한 것 같아요. 모예스 감독이 좀 잘 쓸 수 있는 장신의 공격수이다 보니까 일단은 잘 데려온 것 같은데, 좋은 활약을 보일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왜냐면은 오랜 기간 사솔에서 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반짝일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의 공격수 안토니오,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안토니오가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메꿔주는, 지난 시즌의 단점을 해줄 수 있는, 단점을 좀 가려줄 수 있는 영입이고, 아구레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즌 웨스트햄의 센터백 부상, 제가 아까 뭐 빅사이닝 부상 말씀드렸는데 커트 주마가 또 많은 시간 지난 시즌 영입되자마자 부상으로 웨스트햄이 또 많은 시간 뛰지 못했잖아요. 주마나 뭐 오그보나 포함해가지고 뭐 몇몇 선수들은 나이가 많아서 부상, 오그보나 뭐 이런 애들, 뭐 디오프도 마찬가지고 센터백 부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온 건데 또 부상으로, 어쨌든 웨스트햄도 시작부터 쉽진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뭐 여러 선수들은 건재한 상황에서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이랑 비슷하게 뭐 요 정도 순위권의 싸움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여요. 여전히 빅6의 문을 두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스쿼드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전반기나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뭐 더 높은 순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즌 마지막에는 결국 요 정도 느낌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웨스트햄도 제가 볼 때 레스터와 마찬가지로 조금 시즌 초반을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이 팀이 뭐 다득점으로 갈지 뭐 저득점으로 갈지 여러 기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즈는 좀 봐야 알 것 같다. 다음 팀으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넘어와서 지난 시즌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 돈은 엄청 썼는데 뭐 마지막까지 챔스 경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냥 6위로 시즌을 마감했어요. 랑닉 감독 체제에서. 어쨌든 이번 시즌은 새로운 감독인 전 아약스 감독 테나 체제에서의 첫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몇몇 선수들은 분명히 큰 동기부여 속에서 이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감독이 이제 오는 만큼 또 이 감독이 또 색깔이 또 확실해가지고 이탈자와 들어온 선수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 복귀자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맨유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적 시장에서 볼 거는 이제 쩌리 선수들의 아웃이에요. 링가드 물론 노팅엄한테는 충분히 큰 힘이 될 영입입니다만 맨유한테는 쩌리거든요. 링가드나 뭐 안드레아스 페레라나 후안 마타 대표적인 맨유의 쩌리들이 일단은 다 팔아치웠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 아쉬운 점은 이제 카와니가 빠졌다는 점. 뭐 마티치아 뭐 옛날 아버지 찾아서 간 거 로마로 딘 앤더슨 같은 경우도 뭐 없어도 뭐 충분히 골키퍼 쪽이니까 그다음 역시나 이제 포그바의 아웃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영입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좀 속도감이 있는 선수들이 조금 그래도 들어왔어요. 말라시아 지난 시즌 페이노르트 뭐 중간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왼쪽 풀백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말라시아가 영입이 되면서 맨유가 이제 또 왼쪽 풀백 자리 루쿠쇼나 이런 애들이 부상이 좀 많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뎁스 강화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어쨌든 주전 자리를 꿰찰 만큼 또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활약에 좀 그래도 기대가 되는 선수고 에릭센이 또 이제 브렌트포드에서 부활했고 이제 또 네덜란드 아약스의 감독이었던 테나우와 좀 잘 맞는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데려온 것 같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조금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키가 상당히 작아요. 옛날에 뭐 푸요일이나 아니면 뭐 또 누가 했지? 단신 수비수가 뭐 베르마일렌이나 아스날에 뛰었던 바르셀로나와 뭐 요런 류예요. 작지만 빠르고 좀 사실 어쨌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장점 자체가 이제 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고 뭐 빌드업이 좋고 한데 뭐 키가 작긴 한데 뭐 항상 키가 작아서 살아남았던 선수들은 점프력이 좋았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EPL의 피지컬을 견딜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주전으로 쓰려고 산 것 같아요. 뭐 티앙제보 복귀 마샬이 복귀해가지고 프리시즌에 일단은 몸 상태가 좀 좋은 모습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맨유는 제가 볼 때는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히 좀 나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일단은 뭐 수비 쪽에서도 상당히 뭐 여러 자원들이 불안했고 바람도 부상으로 시름시름 앓았었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라는 좋은 자원을 또 데려왔고요. 뭐 측면 쪽의 수비에서도 보강이 있었고 어쨌든 에릭센이 후방에 합류한 점 미드필더 후방 쪽에 그리고 물을 흐리던 선수들이 일단은 빠진 게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아직 호날두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뭉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됐다는 부분이 있겠고 어쨌든 간에 맨유에 해줘야 될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뭐 레시포도 마찬가지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뭐 전술적인 기타 이유나 뭐 앞선 선수들의 움직임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수들이 1인분 제 역할만 해줄 수 있으면은 뭐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영입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맨유의 긍정적으로 올 시즌을 바라볼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제이든 산초
지난 시즌의 소년 가장이었고 점점 맨유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제이든 산초의 부상, 컨디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지금 맨유도 어쨌든 미드필더 자원들이 뭐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어떤 조합을 쓸지가 조금 관건이에요. 일단 뭐 부페는 당연히 쓸 거고 에릭센, 뭐 프레드 반더비크, 맥토미니 뭐 요런 이제 뭐 간호까지 좀 그래도 젊은 미드필더까지 포함하자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선수가 좀 어떻게 좀 전술을 소화할지 이런 것들이 맨유의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홈에서는 잘 안 질 것 같아. 지금 맨유 사이즈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홈에서만큼은 되게 테나흐 자체 좀 매력적인 축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승 자체는 잘 챙길 것 같은데 이 감독이 원정 경기에서 과연 네덜란드 리그랑은 다르거든요. 수준 자체가 특히 홈 원정에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EPL 원정은 진짜 뭐 강등권 팀들 원정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거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원정 경기에서의 맨유는 조금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홈 맨유는 그래도 올 시즌 자체는 좀 믿을만해 보이고 지난 시즌에 6위 사실 순위적인 상승을 확실하게 기대하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빅식스 워낙 다 치열하고 제 생각에는 올 시즌은 우승 경쟁 1위 팀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좀 치열한 1위부터 6위까지 엄청 그냥 박빙에서 치열한 승부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에 뭐 순위 상승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올 시즌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도전장은 시즌 막판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은 그냥 중간에 떨어져 나왔잖아요. 뭐 아스날 토트넘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올 시즌은 그래도 조금 더 끈질기게 가거나 아니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그 정도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5, 6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이제 아스날로 넘어와서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도 보강을 상당히 잘했어요. 뭐 임대 복귀한 선수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뭐 지난 시즌에 상당히 안 좋았던 두 공격수 주급 괴물들 라카제트나 이제 오바메양 시즌 중간에 나왔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또 이 두 선수가 아마 날려먹은 골이 10골이 넘을 거예요. 10골이 아스날한테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은 10골이 있었으면 아스날이 4위, 3위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두 선수가 나가고 가브리엘 제주스 아스날의 이제 예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는데 제주스가 들어온 부분은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좀 힘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맨시티 출신인 진첸코 아무래도 또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 역할도 수행하고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아는 선수들이에요.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지금 뭐 프리시즌이나 뭐 여러 기타 경기들에서 날아다니고 있고 그냥 뭐 몇 년 뛴 선수 마냥 뛰고 있어요. 둘 다. 그 정도 사이즈에서 윌리엄 살리바 지난 시즌 이제 리그왕에서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참고로 리그왕 영플레이어상은 진짜 대단한 놈들 아니면 잘 못 받아요. 아마 2년 연속으로 은바페가 받았을 겁니다. 영플레이어상인가? 올해의 상인가? 올해 선수상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 영플레이어상이 아니라 올해 리그왕 올해 선수상을 받은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2년 연속 은바페가 받았다가 이번에 살리바가 가로챈 것 같은데 저는 그만큼 이제 프랑스 국대까지 최근에 뽑히고 상당히 좋은 수비수가 임대 복귀에 심지어 영입도 아니고 임대 복귀를 해서 어쨌든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라인을 구축했다. 살리바나 뭐 벤 화이트, 마갈량이스까지 해가지고 어느 팀을 가도 주전을 먹을 수 있는 센터백이 지금 3명이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조금 막판에 고생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겠고 뭐 파비우 비에라 같은 경우 뭐 흔히 말하는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랑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상당히 좋은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아스날 팬이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올 시즌 아스날을 보는 거는 근 5년, 6년은 고사하고 근 10년까지 잡아도 강했던 시즌 순서를 매긴다면은 스쿼드적으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꼽힐 만큼 올 시즌에 어쨌든 전체적인 뎁스적인 부분이나 선수들 몇몇 자체가 강한 것 같아요. 최근 5, 6년은 뭐 그냥 볼 것도 없이 지금 시즌이 아스날이 가장 강한 시즌이고 근 10년까지 내다봐도 그때 당시에 뭐 옛날에 산티카솔라 이럴 때 아스날 좀 잘했을 때거든요. 그때까지 가도 지금 시즌을 비교했을 때 지금 시즌이 더 나은 부분이 꽤나 많을 정도로 올 시즌 아스날은 정말로 좀
어, 강하다. 제가 볼 때는 시즌 초반부터 다른 팀들은 뭐 이적 시장들이 이렇게 조금 있고 하면은 적응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아스날은 적응이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선수들이 다. 이미 다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윌리엄 살리바도 마르세유에서 아스날 거의 전 경기를 챙겨봤대요. 나 임대 복귀하면은 그 팀에 제대로 녹아들라고. 그만큼 이제 지금 아스날에는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들이 많다. 시즌 초반부터 아마 치고 나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개막전 상대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이라 상당히 빡세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3위 내지 4위 정도의 순위로 시즌을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트넘. 지난 시즌 극적으로 또 4위 자리를 차지했던 뭐 이렇게 토트넘인데, 글쎄요. 일단은 뭐 상당히 좋은 영입들을 많이 했어요. 히샬리송을 일단 에버튼으로부터 또 데려왔고, 에버튼의 핵심이었죠. 브라이튼의 핵심이었던 미드필더 비수마를 데려왔고요. 또 콘테 감독이 윙백의 선수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잘 쓰는데, 지난 시즌 부상으로 윙백 선수들 여러 선수들을 부상으로 좀 고전을 했었거든, 토트넘이 그 자리에서. 근데 경험 많은 또 인터밀란 시절 같이 뛰어본 적이 같이 이렇게 콘테 감독 때 페리시치가 있었나?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상으로 같이 이렇게 우승까지 가물가물하네. 아닌가? 아무튼 상당히 좋은 선수를 베테랑 데려왔고, 제드 스펜스라는 또 이제 좋은 젊은 선수까지도 영입을 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공격 자원들은 뭐 나무랄 것도 없이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고, 다만 불안한 점이 센터백 자원들이 지금 조금 토트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즌을 치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굳이 따지면 센터백, 그 다음 미드필더, 뭐 다른 포지션은 부상이 없는 한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센터백은 지금 랑글레를 바르샤로부터 임대로 데려왔어요. 기본적으로 느립니다. 느려요. 빌드업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인데 지금 데려왔단 말이에요. EPL은 빠르고 강한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랑글레가 단순히 빌드업 능력만을 가지고 토트넘에서 살아남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어렵다. 그나마 얘가 좀 효과를 보려면은 약팀들을 상대할 때는 이제 뒤쪽에서 볼을 많이 돌리니까, 그런 사이즈 강대강끼리의 맞대결에서는 랑글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개똥을 쌀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서 좋은 영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싸게 일단 써 먹어보자 라는 느낌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로메로 말고는 어쨌든 믿을만한 센터백이 토트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센터백 자원들이 만약에 로메로 부상이거나 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들의 약간 불안함이 있어 보이고요. 지난 시즌 좀 걱정이었던 윙백 자원들의 뎁스 강화나 퀄리티는 이제 충족을 한 상황에서 미드필더 쪽도 어쨌든 비수마를 영입함으로써 더 강해졌고, 지난 시즌 뭐 벤탄쿠르나 뭐 호이베르는 뭐 계속해서 좀 괜찮았었고 한 상황에서 뭐 로셀소나 추가로 은돈벨라가 임대를 지난 시즌에 떠나서 뭐 상당히 그 임대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왔잖아요. 로셀소 비아레알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인터밀란이라 유벤투스랑 이제 바이런 뮌헨을 격파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리버풀 상대로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은돈벨라는 뭐 리강 가니까 그냥 괴물이더라고요. 어쨌든 리강 씹어먹고 왔기 때문에 혹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또 토너먼트 올 시즌 센터백을 제외한 뎁스는 강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충분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즌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시즌보다 뭐 한 단계 높은 순위 3위권이나 4위권 뭐 아스날이랑 마찬가지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뭐 진짜 좀 대이변이 난다면은 리버풀을 3위 자리로 떨어뜨리고 2위까지도 갈 가능성이 뭐 아예 없어 보이진 않아요.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만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첼시. 제가 보는 빅6 중에서 가장 현재 흐름 자체가 불안한 팀은 저는 첼시 같아요. 일단은 뭐 리디거랑 크리스텐센 수비 쪽에 나간 상황에서 보강 자체가 일단은 쿨리발리 나폴리의 핵심 수비수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둘 나가고 하나 데려왔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기존에 있던 첼시의 수비 쪽 자원들이 뭐 나이대가 전성기 나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젊거나 뭐 전성기 직전의 선수들이거나 뭐 그럼 괜찮은데 뭐 티아고 실바 언제적부터 뛰던 선수입니까? 지금 벌써 티아고 실바가 80 몇 년생이야 얘가. 84년생이에요. 당장 다음 시즌에 들어놓고 한 경기도 못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센터백이 없어요. 아스필리쿠타가 물론 3백에 이제 스토퍼 자리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뭐 역시나 나이가 많고 사이즈가 작고요. 다른 선수들에서 그러니까 멀쩡한 이제 떡대 있고 그런 센터백 중에서 믿을 만한 자원이 지금 첼시는 없어요. 암파두가 베네치아에서 복귀를 했고 찰러바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게 뭐 우승 경쟁 내지 챔피언스 리그를 경쟁하는 팀을 생각 떠올렸을 때는 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만약에 쿨리발리가 누워버린다? 근데 지금 상태로 시즌이 시작된다? 이거는 첼시한테 상당한 좀 모험수가 될 수 있다. 당장의 쿨리발리도 첼시에서 첼시의 전술이나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완벽하게 틀에 맞춰진 것도 아니고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존도가 조금 높은 상황이 첼시의 어쨌든 수비 쪽의 불안함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제로톱 전술을 첼시가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윙백 자원이 리스 제임스나 아니면 벤치렐 요런 양 윙백 자원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벤치렐 같은 경우 지난 시즌 통으로 부상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폼이 어떨지가 관건이에요. 더군다나 일정도 빡빡하고 월드컵까지 껴있는 상황에서 얘네 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럼 스쿼드 자체가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전체 라인에서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금 첼시고 미드필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르지뉴냐 캉테 분명히 이 선수가 정상적인 몸 컨디션으로 뛰면은 뭐 다른 팀들만큼이나 보다 더 좋은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만 이제는 점차 나이가 듦에 따라서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특히나 캉테 같은 경우 인저리 프론이 돼가고 있어요. 부상이 너무 많아요. 한 시즌 통으로 잡았을 때 한 뭐 20경기 중후반만 뛰어도 좀 많이 뛰었다고 제 기준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당장에 어쨌든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뭐 코바시치의 폼이 최근에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뭐 코너 갤러거나 뭐 아니면 복귀한 길모까지는 뭐 안 갈 것 같긴 한데 뭐 로프터스 치크나 뭐 이런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거 자체가 좀 불안 요소긴 하거든요. 코너 갤러 아무리 크펠에서 잘했다고 하는 여긴 첼시예요. 크펠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잘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드필더진의 부상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공격진은 뭐 역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루카쿠 나갔잖아요. 없잖아요. 루카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있어도 뭐 큰 도움이 될지는 뭐 두고 봐야 아는 겁니다만 역시나 올 시즌도 제로톱이에요. 카이 하베르츠의 제로톱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에는 물론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었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하베르츠는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서 메리트는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물론 몸은 적응해 갑니다만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왼발밖에 없거든요. 얘는 왼발만 막으면 돼요. 오른발 차봤자 골 안 들어와요. 키퍼가 막습니다. 왼발만 막으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수비하기가 좀 편하고 결국 카이 하베르츠가 득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려면은 스털링이나 옆에서 지원해주는 선수들 있잖아요. 마운트 이런 애들이 엄청 잘해줘야 돼요. 추가로 이제 양 사이드 윙백들 그런 부분에 있어 윙백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불안 요소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라인이 시즌 풀로 가동될지도 모르는 거고 스털링 0이 왔기 때문에 물론 저는 잘한다고 봐요. 올 시즌만큼은 근데 좀 그런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요. 베르노 마탱이 갔고 브로야도 사우스햄튼에서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만 프리시즌에는 많이 합류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떠나 보내려는 건지 뭐 그런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첼시가 지금 스쿼드가 좀 불안하다. 어디 하나 마음 편히 볼 곳이 없어요. 제가 첼시 팬이면은 이번 시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에드와르드 맨디 골키퍼도 지난 시즌부터 마탱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프리시즌도 지금 폼이 안 좋거든. 진짜 단 한 포지션도 걸을 수 있는 구간이 없는 느낌? 어디 하나 여기는 진짜 푸근하지 잘하지 그런 구간이 첼시가 다 불안해요. 지금 선수가 괜찮으면 부상 때문에 불안하고 뭐 선수가 괜찮으면 뎁스가 얇아서 불안하고 뭐 다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올 시즌은 첼시가 딱 마침 구단주까지도 로만 체제에서 이제 넘어갔잖아요. LA 다저스의 구단주가 이제
추갈못 놈이 이제 축구 구단까지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단 수뇌부들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로만 같은 경우 이제 구단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는 구단주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아마 좀 달라진 첼시에 있어서 선수들이나 내부적으로 혼란이 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구단 내부적으로도 첼시가 또 애초에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일 처리 자체가 로만 때는 솔직히 잘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미진하다는 또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올 시즌 첼시는 뭐 첼시가 중간중간 위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근 뭐 2, 3년 동안 중에서는 그래도 좀 위기에 봉착을 하지 않았나. 음.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엄청 우려스러웠던 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즌 시작하면서 이제 우려가 터져 나왔던 경우는 최시가 종종 있었는데, 시작 전부터 이렇게 좀 불안했던 적은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아마 전반기에는 제가 볼 때 첼시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겨울 이적 시장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첼시가 거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또 이제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고, 그러지 못한다면 뭐 진짜 챔스를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상당히 이번 시즌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웬만하면은 초반에 첼시 배팅은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리버풀로 넘어와서 두 팀 남았는데, 자 일단은 뭐 다윈 누네즈가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윈 누네즈가 이제 벤피카에서 거액으로 이제 리버풀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디오 마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게 됐고, 뭐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던 오릭이랑 미나미노를 정리했고, 리버풀이 지금 많이 노쇠했어요. 스쿼드 전체적으로 반다이크나 뭐 미드필더진 조던 핸더슨이나 뭐 티아고 알칸타라 뭐 기타 여러 선수들, 뭐 파비뉴는 그나마 조금 전성기 나이긴 합니다만, 여러 선수들이 지금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선수 마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노장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젊은 선수들, 파비오 카르발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플럼 얘기할 때 상당히 이제 젊은 포텐이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을 채워가는 느낌이고, 다윈 누네즈도 엄청 어려요. 엄청 어린 선수고, 잠시만요. 여기서 전화가 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도 약간은 좀 과도기적인 측면에 들어섰다. 한창 이제 꼭대기에서 날뛸 때보다는 조금은 내려올 수도 있고, 물론 아직은 이제 선수들이 뭐 황혼기로 황혼기 끝자락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도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이제 한창 잘 나갔을 때만큼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다윈 누네즈는 지금 당장 사디오 마네랑 다윈 누네즈가 있을 때 리버풀을 비교한다면 저는 마네가 있을 때 리버풀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윈 누네즈는 현재도 현재지만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의 어쨌든 뛰는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리버풀 축구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제가 볼 땐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마네나 누네즈를 비교한다고 쳐도 리버풀은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어 보이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혹시나 3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위 자리? 챔스는 무조건 갈 것 같고 3위 자리나 뭐 떨어진다면 어쨌든 근데 2위가 좀 유력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강하고 맨시티를 위협할 만한 우승 후보 중 한 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미묘한 차이입니다. 미묘한 차이. 그런 느낌이에요. 리버풀 여전히 강해요. 첼시랑 말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리버풀 여전히 강하고, 약간은 그래도 조금은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하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맨시티인데 맨시티도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버풀, 맨시티, 뭐 첼시 연달아서 지금 지난 시즌 1, 2, 3위를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유 경기 맨유를 이제 말씀드릴 때 올 시즌은 되게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론 이적 시장이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맨시티는 분명히 엘릴 홀란드가 왔고 칼빈 필립스가 리즈를 떠나서 또 이렇게 좋은 선수가 합류했습니다만 다 좋은데 뎁스가 약해요. 베스트 11은 엄청 세거든요. 근데 일정이 빡빡하고 여러 부분 감안했을 로테이션이 분명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지금까지는 있어요. 물론 아까 브라이튼 얘기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쿠크렐라나 이런 선수들이 가세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금 스쿼드만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 시즌 왜냐면 개막이 일주일 남았고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베스트 11은 분명히 엄청나게 강합니다만 계속된 일정이 있어서 로테이션 타이밍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전방에도 이제 홀란드 말고는 뭐 메인 공격수로 보기 조금 어려운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뭐 줄리안 알바레즈가 얘가 어디였지? 리버플레이트 아르헨티나 리그를 씹어먹고 왔습니다만 활약이 어쩔지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흔히 뭐 제2의 제이미 바디다 이런 느낌인데 맨시티의 바디 같은 스타일은 어울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만들어서 뚫어야 되는데 바디는 달려서 뒷공간을 털어버리는 스타일이니까 뭐 제가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우려점들 윙 쪽에도 이제 마레즈나 뭐 잭 그릴리시 뭐 필포든을 제외하고는 뭐 믿을만한 자원은 그렇게 딱히 있는 느낌은 아니고 미드필더지는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네요. 사이드 공격 자원이나 톱 자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고 왼쪽 풀백은 아예 없어요. 지금 뭐 주한 칼스델로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만 뭐 진체코가 나간 시점에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런 불안 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맨시티는 강력한 우승 후보고 저는 다음 시즌 맨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20개 팀을 어느덧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순위 예측을 해보자면은 맨시티가 1위 한다고 보고요.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2위는 리버풀, 3위 자리는 저는 아스날 봅니다. 이 아스날 토트넘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팬심도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토트넘 월드컵이 껴있다는 점을 좀 또 감안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해리케인이나 손흥민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토트넘인데 월드컵이 껴있잖아요. 아마 당장 뭐 리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월드컵은 선수들이 더 집중력을 요하고 그런 대회에서 엄청난 집중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걷어 차이고 특히 손흥민 같은 경우 더 그렇죠. 뭐 케인은 옆에서 좀 그거를 분산시켜줄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만 막으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월드컵 직후에 토트넘의 어쨌든 성적이 제 생각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시즌 초반에 열심히 달리다가 월드컵 직후에 조금 지쳐있는 토트넘을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뭐 아스날을 조금 높게 봤는데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놓을게요. 3, 4위 정도의 아스날 토트넘이 할 것 같고 5, 6위에 첼시, 맨유 뭐 맨유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느낌의 7, 8 여기 이제 웨스트햄, 뭐 레스터 추가하자면은 뭐 에스턴 빌라도 경쟁팀이 될 수 있겠고 정말 잘 풀린다면 리즈도 잠재력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풀렸을 때 리즈도 지금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데 잘 풀려야 되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뭐 요 정도인가? 잠시만 팀들 한번 좀 볼까? 여기에 이제 추가하자면은 요 전에 추가해야 되죠 사실은 뉴캐슬까지 요 정도 팀들이 경쟁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 밑에 이제 뭐 브라이튼 또 브라이튼은 물론 요 팀들하고 같이 경쟁 느낌이긴 해요. 다만 웨스트햄 레스터보단 조금 미친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 요 팀들이 이제 잠재력이 있어서 여기 껴 넣은 거고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고, 이건 지워볼까? 거 밑에 이제 아유다. 여기 아마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브란트포드나 사우스햄튼, 뭐 노팅엄, 본머스, 풀럼, 뭐 이런 굳이 순위가 따진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강등권 싸움을 17위까지 해서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뭐 추가가 되는 팀이 있다 하면은 브랜트포드도 올 시즌에 조금 풀 전력일 땐 괜찮은데 부상이 조금만 중요 부위에서 터지면은 지난 시즌 마찬가지로 떡락을 할 수가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 한 팀을 빼먹었네. 에버튼까지 껴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프리뷰 가볍게 그냥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즌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에 뭐 이적 시장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상에 대한 변수도 있고 전문가들도 뭐 거의 못 맞추기 때문에 재밌게 그냥 이렇게 시즌 전에 축구 하고 보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보셨으면은 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이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라리가나 뭐 세리에 여러 가지로 프리뷰를 계속 좀 이렇게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 시간이 안 된다면 뭐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여유가 되는 선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떠나간 구독자분들 한 100분이 이제 제가 뭐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제 영상을 안 올린 사이에 이탈을 하셨는데, 이제 축구 개막하고 이제 곧 있으면 또 NBA도 합니다. 한 뭐 세 달 있으면은 그러니까 돌아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